계속해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익성의 한계라는 주제로 장현지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익성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 이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챗GPT를 돌려서 좀 더 재미있는 제목을 받아봤는데요. 그 재미있는 제목으로 받아본 그 제목이 스포트라이트의 그늘, 연예인의 사생활과 대중의 알 권리입니다. 저는 원래 변호사가 되기 전에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진로를 바꿔서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2022년도부터 법무법인 DLG에서 이제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콘텐츠 분야 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오늘 이제 주제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면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보도 그리고 이제 게시물들 이제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댓글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가십거리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 연예인들은 뭐 열애설이다, 뭐 혹은 뭐 임신설이다, 혹은 뭐 요즘에는 뭐 학폭 폭로가 이루어진다던가, 혹은 뭐 유명인이 되고 나서 뭐 전 여자친구, 뭐 전 남자친구가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폭로를 한다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다들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예인이 뭐 어떤 건물을 샀다, 혹은 뭐 매매하면서 뭐 매도를 해서 뭐 시세 차익을 뭐 거뒀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냐라고 고려를 해본다면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해 보는 것인데요. 이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이제 황규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 온라인에 업로드된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위법상 조각 사유로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생활 관련된 보도 중에서도 이제 이제 허위 사실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보도에서 이제 명예가 훼손된다라는 그런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다만 이제 판례는 이제 아까 공공의 이익이라고 말했는데, 그 공공의 이익이 그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는 어떤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제 진실 여부에 있어서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 해당 보도 혹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차이가 있다거나 뭐 과장이 있어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뭐 결혼설, 뭐 열애설, 혹은 뭐 연예인 부동산 구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구입을 해서 뭐 20억의 뭐 시세 차익을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연예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본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제 이걸 특별히 뭐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연예인을 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거뒀다, 큰 이익을 얻었다, 이런 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연예인을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 사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2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에 관련해서 이제 주장을 해보는 것인데요.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까 그 공공의 이익, 뭐 진실 여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생활 침해는 그 보도된 내용이나 이제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 진실인지 여부 자체는 이제 그거와는 무관합니다. 이제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 부분은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서 제가 이 부분은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생활 침해라는 건
어떤 권리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냐, 어떤 법률 규정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아까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헌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들 뭐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그 초상권이라던가 뭐 성명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헌법 제10조에서 이제 파생되는 권리이고요.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10조와 17조와 이제 연관해서 주로 문제되는 이제 같은 조항이 헌법 제21조 제4항인데요. 이제 언론 출판에 관한 이제 조항이고, 이제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여기서 말하는 권리 안에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초상권, 뭐 행복추구권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명예훼손죄와 좀 다른 부분은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언론중재법상의 규정 때문인데요. 이제 언론중재법 제5조에 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제 견해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언론사가 인격권을 이제 침해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 면책이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한 이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그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뭐 비방할 목적, 공연성, 뭐 사실의 적시 이런 것들 외에 이제 훼손을 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러니까 공인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혹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공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 대법원, 그러니까 판례가 이제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를 두면서 연예인이니까 뭐 이렇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봐서 이제 공적인 존재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 침해 여부를 좀 달리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 정도가 좀 더 완화된다, 그러니까 보호 정도가 좀 더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인보다 언론 매체에 접근 기회가 더 많다. 그래서 실제로 좀 잘못된 보도가 이루어진다거나 좀 잘못된 뭐 허위 뭐 게시글 같은 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기자회견을 연다거나 이제 매체에 좀 더 접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그 매체에 접근을 해서 이제 그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일단 두 번째가 아무래도 더 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그 매체,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이 대상이 될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이제 수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하단의 이제 표 부분은 제가 한 논문에서 이제 발췌해온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공인의 범주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위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접근 자발성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지 비정치적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이고 미디어 접근 자발성이 높을수록 이제 공인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고위 공무원, 뭐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판례도 당연히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 인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미디어 접근 자발성의 측면에서 공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은퇴 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인이 아니다라고 본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이건 하급심 판례이긴 한데 이제 한때 공적 인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탤런트가 연예계를 은퇴하고 한 10년 동안 이제 가정 생활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이제 공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판례에 나타난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판례는 사생활 보도라고 해서 이제 전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고 보면서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과 더불어 이제 두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항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SNS에 본인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SNS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생활의 경우에는 이제 사생활 침해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 불안을 느끼게 될 사항일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연기자로서 혹은 뭐 가수로서 자신의 그런 결과물, 이제 뭐 가수가 됐으면 어떤 곡이 될 수도 있겠고, 배우라면 그 본인이 촬영을 실제로 진행했던 뭐 드라마가 됐던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부동산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판례는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은 이제 본인의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불안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반인이 뭐 내가 부동산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것을 뭐 알려지는 거에서 크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대단한 부담을 느낀다고는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좀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례는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이제 한 일반인이 유방 확대 수술을 받고 한 그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 인터뷰를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그 일반인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본인의 이제 얼굴이나 그렇게 신상이 노출되는 걸 원했던 상황은 아니어서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이제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뭐 가명 같은 걸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목소리 변조 같은 것이나 뭐 모자이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어떤 게 그림자처럼 이제 보이게끔 정도 돼서 당시 그 실제로 그 유방 확대 수술 받은 그 당사자 인터뷰를 하신 분이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 목소리나 옷 같은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인 걸 충분히 알아챌 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때 이게 98년도 판례이다 보니까 지금은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조금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당시에 98년도 판례에서 이제 유방 확대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여성의 어떤 신체 중에서도 좀 은밀한 영역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건 단순히 그냥 사생활 정도가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좀 더 내밀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사생활로서 더 강하게 보호된다라고 본 것이 있고요. 이건 원심 판결에서 그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판례가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 프로그램 방송 자체의 취지는 유방 확대 수술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는 좀 공익적인 취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법원에서도 역시 이 보도의 중심 내용,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유방 확대 수술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그 공익적인 목적은 인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 취지에서 이제 공익적인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를 밝힐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한 그 유명 여성 연예인이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이제 언론사에 의해서 보도된 사안입니다. 이것도 하급심 판례이긴 한데, 당사자가 공인, 이제 유명 여성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는데, 이때 법원이 여기서도 좀 특이하게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성관계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 영상이나 그 음향의 내용이라던가 혹은 그 실제 그 비디오 테이프 내에서 성관계를 한 그 상대방인 남자가 누구인지 뭐 그런 내용까지는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그 보도가 만약에 그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성관계 테이프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당시 그 어떤 몇 장의 사진들을 같이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판례랑 그리고 지금 다음에 살펴볼 판례의 기준들을 이제 함께 이제 종합해서 보면,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일반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공개에 심리적인 부담이나 이제 불안을 느낄 만한 사안인지,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사생활에 관한 그 사항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이때 지금 좀 전에 그 판례 2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건지와 그 단순한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조금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표현 내용이나 그 방법이 정당한지, 그리고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굳이 이 부분까지 안 알려도 될 부분까지 이제 다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제 4번째로는 이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 이익 형량,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이제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 이제 2가지의 이제 법의 균형성을 고려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아래에서 살펴보는 2012-31628 판결은 아무래도 이제 사생활 침해와 관련돼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제 재혼을 하기 전에 일반인 여성분과 그 이제 재혼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상견례를 할 때, 이제 현재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당시 상견례 장면을 디스패치가 밀착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던 사안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그러니까 위자료를 배상하고, 그리고 해당 기사를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삭제까지 해라. 그러니까 결국 사생활 침해 금지 청구까지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 앞에서 봤던 그 대법원 판결의 이제 원심,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원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현정 배우와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서 좀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제 그 재판부도 인정을 하였는데요. 다만 이들이 이제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접근 비자발성, 그러니까 노출을 자발적으로 그동안 이제 자기가 스스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감수해온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상견례를 했다. 라는 사실 보도 자체는 공적인 이제 관심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제 상견례나 그 데이트의 이제 구체적인 뭐 분위기, 여기 실제 판례 사안에서 이제 대화 내용까지도 이제 엿들어서 이제 뭐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가 어렵다. 상견례를 한 사실 자체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할지언정 이런 구체적인 분위기나 내용 같은 것까지는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봤고, 특히 이제 그 재혼의 그 상대방, 그 상견례를 같이 한 그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공인과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까지 공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공인 여부 역시도 제 판단 기준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 당시 디스패치가 촬영했던 장소들이 이제 호텔 로비, 그리고 이제 주거지 근처였는데, 이렇게 공개된 공공장소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이 이제 공개된 공공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이 다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았고, 이때 이제 옷차림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내용, 그리고 뭐 촬영한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굳이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때 이제 밀착해서 지속적으로 관찰, 미행하고 또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방법의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결국 이제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실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명예훼손과 단순 사생활 침해는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 발표에서 이제 황규호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형사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이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적 대응은 아무래도 어렵고, 이제 침해 금지 청구나 이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이제 민사적인 조치만을 취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 침해라는 건 뭐 스토킹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어떤 그 사생활을 뭐 보도를 한다거나 이제 게시물에다 게시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직업을 택한 자발적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생활의 보호 정도는 이제 일반 사인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그리고 그
실제 어떤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 침해를 한 당사자가 언론사인지 그리고 그냥 일반 사인이 이제 자기 유튜브에다 어떤 내용을 올린 것인지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인 경우가 보다 이제 대응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언론사 보도의 경우에는 일단 언론사가 이제 정확하게 그 특정이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같이 이제 소송 외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이제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용진 그 회장 그 판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침해 방법의 상당성,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밀착 취재를 했고 뭐 대화 내용을 엿듣는 정도에 이르렀다와 같은 이제 침해 방법의 상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이익 뭐 이런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침해 방법의 상당성은 조금 더 저희가 명확하게 이건 좀 지나치다. 우리끼리 대화하는 일반적인 내용까지도 이제 청취를 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언론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한 내용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계정주인 그 업로드한 당사자한테 직접 어떤 연락을 해서 뭐 글을 내려달라 이런 걸 하기보다 먼저 일단 플랫폼 측에다가 신고를 해서 게시물을 이제 게시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계정주를 아무래도 예전에 뭐 악플, 뭐 댓글, 악플이나 악성 댓글 같은 거 관련해서 이런 거 삭제를 요청할 때 플랫폼 측에 먼저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그 악성 댓글 그 계정 주인이 누군지 그런 정보 같은 걸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게 사실 유튜브나 뭐 구글 이런 경우에는 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실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신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법무법인에 어떤 삭제를 하고 싶다, 게시물 뭐 게시 중단을 하고 싶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끔 이제 자문 의뢰를 받는데 저희도 변호사지만 이제 1차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이제 플랫폼 측에다가 신고를 해서 게시물을 내리는 것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제 관련해서 뭐 게시물을 내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로펌을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 이런 신고 조치가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한번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하단에 이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 신고를 클릭하면 이 동영상 신고를 하는 이유를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법적 문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댓글의 경우에도 개별 댓글마다 다 신고를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클릭 후에 뭐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상표권 침해 문제, 명예훼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뭐 저작권 문제처럼 좀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 이제 아니라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저희가 소명하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생활 침해를 그 재판부에서도 실제 판례에서도 이게 침해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사생활 침해고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신 제안 드리는 거는 좀 우회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나 뭐 초상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삭제를 해보자라는 걸 이렇게 의견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그런 뭐 사생활 침해 게시물 같은 게 올라갔다, 어떤 영상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영상에 절대 그 게시한 사람이 그 본인 얼굴만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유 사진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아이돌 그룹이면 아이돌 그룹의 어떤 로고나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우회해서 뭐 저작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문제로 이제 신고를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해서 신고하기보다도 만약에 초상권, 저작권 문제 같이 좀 더 명확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 사유를 들어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방안이 조금 더 이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실제로 실무상 대응해서 이제 신고 같은 것까지 다 하시는 거게 이게 전혀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좀 이렇게 쉽게 바로 이렇게 삭제 요청 제출하고 본인에 대한 이제 그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걸 기재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이제 로펌에 오더라도 저희는 1차적으로 이런 것들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신고부터 이제 그 플랫폼 상에서 신고해서 이제 게시물을 내리는 방안부터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